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두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은 기능이 하나가 있죠. 업데이트 태스크 기능을 완료해 놓고 해당 과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 파일로 가셔서 제가 기존에 async away 키워드를 붙여뒀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단순히 리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const less 이렇게 키워드를 붙인 다음에 커스텀으로 반환시킬 DTO 파일을 만들어서 오브라는 함수를 만들고 그 안쪽에 이런 구조들을 담아서 이런 부분들이 리턴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구조를 짜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이런 이름으로 뭐 레스를 보낼 수도 있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넣어줄 수 있는 구조를 따로 만들어 놓은 녀석이 만약에 있다, 이런 식으로 반환한다 그러면 async await을 붙여주면 좋은 거고요. 단순히 이렇게 간단하게 리턴이 되는 경우에는 이미 서비스 코드에서 async await으로 프라미스 객체를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리턴만 붙여도 됩니다. 반환 타입은 똑같고요. 당연히 async 키워드도 사실은 빼줘도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업데이트 태스크 쪽 가서 수정을 마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수정이니까 기능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특정 아이디에 데이터를 찾아서 페이로드, 우리가 인자로 받은 이 업데이트 태스크 DTO라는 구조를 가진 이 데이터를 변경을 하는 거죠. 해당 전달받은 내용으로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변경하는 로직입니다. 그래서 SQL 구분에서는 업데이트 태스크스 데이터 테이블에서 set, 이게 세팅한다는 의미죠. 타이틀을 우리가 어떤 값으로 블라블라로 바꾸고 컨텐트를 블라블라로 바꾸고 썸네일을 바꾸고 등등등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저 아이디에서 인저를 받은 저 아이디를 찾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로직을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로 기존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겠죠. 이미 구현된 여기 있는 getTask ID 얘를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달받은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당 아이디의 값이 DB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거죠. 이 값을 호출하여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자 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없으면 getTask 내부에서 not found exception을 발생시킬 거죠. 그래서 const task라는 식별자가 this.getTask에 id를 넣어주면 이제 이 함수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친구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환하는 값이 있으면 태스크 안쪽에 값이 넘어와서 여기에 담기는 거고, 업데이트 태스크도 async 기능이 돌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만약에 없으면 날아가니까 여기 자체에서 에러가 나겠죠. 이미 이 부분으로 얘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아래 코드로 넘어왔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이제 병합을 하면 되는 거죠. 기존 데이터와 전달받은 이 페이로드 데이터를 합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병합, 보통 머지라고 하죠. 자, 오브젝트 assign이라는 자바스크립트 내장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바꿔줄 대상 객체가 있는 거고요. 어떤 값으로 바꿀 건지 소스 객체를 넣어서 기존 엔티티 이것에 수정된 내용만 덮어 씌운다. 그래서 페이로드 안쪽에 없는 속성은 기본값을 유지한다. 그래서 오브젝트
assign 기존의 데이터가 태스크겠죠. 요 값을 페이로드로 덮어 씌운다. 그 다음에 db에 저장을 시키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save 속성을 써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라이머리 키, 즉 id, 엔티티에 가지고 있는 id가 있는지 이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새로운 행을 생성하지 않고 기존 행을 업데이트한다. 그래서 return await this.task 레포지토리에 save 해서 태스크를 그냥 똑같이 저장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값이 수정됐대 반환 값이 될 겁니다. 어떤 값이 반환돼서 해당 객체가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환 타입도 있겠죠. 얘는 단건이니까 promise 태스크 엔티티 타입인 거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다른 함수 쪽도 반환 타입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능 개발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트맨을 열어서 그리고 데이터 그립 우리가 로컬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db2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npm run start dev 명령어를 통해서 서버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nest.js 애플리케이션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됐으면 자, 실제로 생성, 조회, 그리고 업데이트, 삭제 기능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바디에 내용을 이렇게 넣고 샌드를 보내면 자, 지금 에러가 나죠? 이 부분은 컨텐트가 지금 숫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변경해서 샌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태스크 생성이 완료됐다고 떴고 실제 db에도 잘 들어갔습니다. 전체 조회는 get 메서드에서 tasks 이렇게 엔드포인트만 붙여줘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샌드 하면 잘 조회가 되고 또 하나 또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피그마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다시 생성해 볼게요. 생성됐고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름도 피그마 잘 들어왔죠. 다음에 다시 get을 해보면 두 건이 조회가 됐어요. 그리고 생성과 조회가 잘 됐으니까 단건 조회도 id가 3번 하면 3번만 잘 나오고 4번 누르면 잘 나오고 5번 누르면 없는 데이터니까 not found exception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과 조회가 잘 됐으니까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부분 수정할 거기 때문에 패치 메서드 선택한 다음에 여기 리니어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그 전에 우리가 id를 알아야 되니까 피그마 쪽에 이름이 붙어있던 태스크의 id가 4번이었으니까 이렇게 4번을 넣어주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send 하면 값이 바뀌었죠? 여기 있던 현재는 linear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얘를 갱신해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빠지고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카테고리를 이제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디자인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send 하면 잘 바뀌었고 여기도 dib도 잘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데이터를 삭제해 볼게요. 그 다음에 send 해보면 삭제가 완료가 됐고 이 nest.js 마스터 클래스라는 id가 3번인 데이터를 날린 거죠. 그러니까 새로 고침하면 데이터가 없어져야 되겠죠.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잘 날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CRUD 로직을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테이블 조인 이런 것들을 안 배웠지만 그런 과정들은 제가 심화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nest.js 기본적인 기능, 필수적으로 nest.js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능과 간단한 CRUD 로직을 통해서 nest.js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한번 다져주시면 수파베이스나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심에 있어서도 훨씬 큰 도움을 많이 받고요. 다른 백엔드를 넘어가시더라도 로직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러닝 커브가 많이 그 허들이 낮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초 과정은 여기까지이고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반복 시청해 주셔서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